지금 보시는 게 가정집 지붕입니다. 흙과 자갈이 섞인 산사태가 도심 아파트를 위협합니다. 2011년에 발생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의 모습입니다. 당시 서울에 내린 폭우는 시간당 최고 113mm. 그런데 밤사이 내린 비는 이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동작구에서 기록된 1시간 강우량은 141.5mm. 우면산 산사태 당시의 기록뿐 아니라 관측 사상 가장 많았던 1942년에 118.6mm를 크게 뛰어넘는 양입니다. 1 강우량도 381.5mm로 역대 1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말 그대로 관측 사상 115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2020년 전후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비가 내리는 양을 보면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호우가 내리고 있거든요. 기후변화 추세로 본다면 앞으로 이런 비는 더 자주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피해가 속출합니다. 마치 물폭탄처럼 퍼붓는 비에 배수시설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간당 한 80mm 정도에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도시 침수에 대한 배수 체계를 바꿔야 되는. 방재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폭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만큼 재난관리와 배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강남역 한복판 3층 건물부터 거리 전체가 마치 화려한 조명을 켜놓은 것처럼 깜빡입니다. 115년 만의 집중호우로 서울 강남과 서초를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정전 사고가 잇따랐는데 하루 사이 정전 피해만 1만 호가 넘습니다. 한전은 수백, 수천 가구 아파트도 1호로 치는 만큼 실제 정전 피해 가구는 수만에서 수십만 곳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폭우에 전기 설비가 있는 지하층이 물에 잠기거나 전기줄 같은 선로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복구만큼이나 정전 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정전 땐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고 우리 집만 불이 나간 건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나 동네 전체가 문제가 생긴 건지 살펴야 합니다. 물론 손전등이나 음료,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승강기 갓짐 사고 때는 인터폰으로 연락하고 119에 구조를 요청하는데 억지로 문을 여는 것 같은 탈출 시도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확인한다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는 등 무리한 이동은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부를 수 있습니다. 과전류가 흘려서 정전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딘가에 과전류가 됐다는 얘기는 어디에 이제 전기가 흐르는 분에 누전이 돼서 감전될 그런 수 있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고요.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과전류로 인한 가전제품 손상을 막기 위해 플러그는 시간을 두고 차례로 꽂아야 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시장 한가운데 물에 젖은 쓰레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먹통이 된 냉장고, 흙탕물이 배어 못 쓰게 된 가구들과 상품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이 전통시장은 사흘 동안 쏟아진 500mm 넘는 물폭탄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침수 피해를 당한 기름가게입니다.
말린 고추들이 물에 젖어 이렇게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한 대에 1,500만 원 정도 하는 기름 짜는 기계 8대도 모두 물을 먹어 못 쓰게 됐습니다. 이 가게 안에 있는 거는 하나 이쑤시개 하나 건질 게 없습니다. 다 버려야 되고 이 가게가 초토화되냐 사람 마음도 초토화됐습니다. 팔려고 떼어온 옷이며 음식 재료 등 장사 미천을 송두리째 날린 게 가장 뼈아픕니다. 물품 대금만 약 3천만 원. 장사를 며칠씩 못하는 건 얼마나 걸릴지 몰라. 열흘이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그건 모르는데. 역시 폭우가 쏟아졌던 인천의 전통시장 점포들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 곳곳엔 물에 잠겼던 흔적이 뚜렷합니다. 당장 가게를 복구하는 게 급해서 다음 달 추석 연휴 대목을 준비하는 건 엄두도 못 냅니다. 추석 대비해서 적어도 한 달 전부터는 만들어놔야 되는데 제품을 아예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황당했고 지금은 이제 좀 착잡한 기분입니다. 이번 중부지방 폭우로 수도권 전통시장 62곳, 1,200여 개 점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긴급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개별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급을 할 계획이고요. 국방부랑 협업을 통해서 필요 인력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저리로 긴급 자금을 대출해주고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등 피해 상인들의 빠른 정상화를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높다란 축대가 버텨내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래에 있던 검은 승용차도 그대로 덮쳐버렸습니다. 작업자 여러 명이 달라붙어 벽에 철근을 덧대고 흙을 퍼내보지만 무너지기 전 모습을 되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오다가 축대가 무너지면서 제가 한 5분 안에 나오지 않았으면 지금 저 차 안에 갇혀있을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기 지금 백오동 주민인데요. 현재로서 월요일부터 전기, 수도 다 끊기고. 아파트 내부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비 때문에 전기와 물이 끊긴 상황이라 에어컨은 무용지물이 됐고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도 상하기 직전입니다. 주민들은 구청에서 나눠주는 생수로 간신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집에서 단수가 됐다는 얘기는 화장실에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 바깥에 나와 있는 상황이 가장 불편하죠. 아파트에 물과 전기가 겨우 다시 공급됐지만 무너진 축대 복구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의 구룡마을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윗집에서 떠밀려 내려온 가전제품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가 보면 장판은 이미 뜯어져 나갔고 가구들도 축축합니다. 뭐가 등어리가 축축해서 일어나니까 벌써 차단기가 그냥 딱 떨어지는 거야. 옆집 권사님은 벌써 자기네 집에서 기어 나오다가. 주민들은 직접 삽을 들어 집 앞에 쌓인 진흙을 퍼내고 깨끗한 물을 받아 바닥을 청소해보지만 비가 오기 전 집의 모습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이 들어차면서 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 안은 진흙 범벅이 되었습니다. 결국 주민 89명은 인근 중학교에 마련된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고 나머지 주민들은 구호용품을 지원받아 생활하는 실정입니다. 가구는 다 물에 잠기고 좀 이제 높이 해놓은 거는 이제 그나마 그 생존 상태 그대로 있다는 보면 되는 것이죠. 빨리 이제 주민들의 이주 대책안에 대해서 복귀하는 그런 생활 대책을 좀 마련해 줬으면은. 문제는 또 다른 비 예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 일상 회복을 위한 기본적인 복구를 기대해보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물을 빨아들여야 할 변기가 오히려 쉴 새 없이 물을 뱉어냅니다. 우물이 뒤섞여서 바닥은 이미 엉망진창입니다. 마치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같지만 인천 중구의 항구 근처 음식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처음에도 당황스러웠었는데 두 번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갯벌 쪽이고 안에 그 검은 물들이 나오니까 제가 청소하는 데만 2시간 걸렸어요. 기록적인 비가 내린 서울 동작구 도로 한가운데에서 분수처럼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쏟아지는 비에 하수가 버티지 못하고 지상으로 치솟아 오른 겁니다. 비 피해가 유독 컸던 강남에서도 하수 역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40kg짜리 맨홀 쇠뚜껑이 들썩이는 데에서 수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무려 11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했다고는 하지만 배수를 위한 하수관이 역류했다는 건 통상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왜 이런 역류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 전문가들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최근 비가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는 경우가 많아져서 하수관이 순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넘는 경우가 속출했던 겁니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 발생 시에 맨홀 내부에 순간적으로 강한 압력이 형성됩니다. 그 압력은 사람 또는 차량을 들어올릴 만큼 강력하게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수도법은 장기간 길게 내리는 장맛비를 기준으로 하수관 용량을 설정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즉 관련 법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기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요즘에 워낙 강우 강도가 비가 이렇게 순식간에 많이 내리잖아요. 네. 강우 강도를 좀 높게 크게 해서 하수 강도를 좀 크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법이나 이런 것들이 비가 오는 이 강도가 변하는 만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하수 관련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역류 사고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후화된 배수관을 바꾸거나 배수로를 추가로 설치해서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드네프르 강가에 위치한 자포리자 원전입니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원전 부지에 폭격이 가해지면서 시설 일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지 내 건물이 폭격으로 손상됐고 폭격을 받아 생긴 구덩이 인근에선 불발탄도 발견됐습니다. 원자로 6기를 보유한 자포리자 원전은 단일 시설로는 유럽 최대 규모로 개전 직후인 3월 초 러시아군이 점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원전 폭격이 러시아의 핵 테러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Це найбільша атомна станція на нашому континенті, і будь-які обстріли цього об'єкту – це відвертий, зухвалий злочин, акт терору. 반면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군이 다연장 로켓포로 공격했다며 우크라이나가 유럽 전체에 핵 위험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을 둘러싼 핵 대립 위협이 긴박해지자 유엔은 양측의 원전 주변에서의 군사활동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Any attack to a nuclear plant is a suicidal thing, and I hope that those attacks will end. 우크라이나 전선이 남부 헤르손과 자포로지아 등으로 옮겨감에 따라 러시아군이 원전을 방패막이 삼아 우크라이나군에 맞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간 8일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어치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지원이 있었지만 단일 규모로는 이번이 최대 액수입니다. 각종 탄약은 물론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과 지대공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인 제블린 등이 포함됐습니다. 화력이 우세한 러시아와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추가 지원을 요청한 무기들입니다. 신속한 전달을 위해 미 국방부 등이 보관하던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헤르손과 자포리자 등을 수복하기 위해 남부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지원이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내고 남부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t every stage of this conflict, we have been focused on getting the Ukrainians what they need, depending on the evolving conditions on the battlefield.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전장의 지형을 받고 결국 우크라이나가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동부전선 병력을 남부전선으로 재배치하고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자포리자와 헤르손 일대 남부전선에서 벌어질 격렬한 전투가 이번 전쟁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을 흐르는 두 강이 쩍쩍 갈라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극심한 가뭄 때문입니다. 영업을 중단한 관광용 보트 선착장은 인적이 끊긴 채 적막합니다. Catastrophique, tout simplement catastrophique. Après 2 années de Covid, une grosse année de sécheresse. Pourtant, 이상고온과 강수량 부족으로 영국과 유럽 면적의 60%가 가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는 지난달 강우량이 평년의 15%에 그쳤습니다. 영국 남부는 144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유럽 가뭄 관측소에 따르면 영국과 유럽 대륙의 45%는 토양에 수분이 부족하고 15%는 농작물이 스트레스를 받아 피해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럽에선 곡물 작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Ove godine je, po mom mišljenju, suša 90%, da ne kažem totalna suša, jer 올해 유럽 곡물과 콩 생산량은 지난 5년 평균보다 8에서 9% 하락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옥수수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18%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6시간 작업 끝에 그물에 안착한 벨루가가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길이 4m, 몸무게 800kg의 벨루가는 지난 2일 센강에서 발견됐습니다. 워낙 마른 데다 음식을 전혀 먹지 않아 홀로 헤엄쳐 고향 바다로 갈 수 없는 벨루가를 특수 냉장 트럭에 실어 옮기기로 했습니다. Et puis, ce que je sais, c'est qu'on lui a déjà fait une perfusion pour l'hydrater, pour lui permettre de bien tenir le coup pendant les quelques heures où il va être hors de l'eau, même si il est vaporisé régulièrement. 물 밖으로 나온 뒤 1차 검진을 마친 벨루가는 항구를 향해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호흡에 어려움을 겪었고 생명을 유지하기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상위 끝에 안락사시키기로 했습니다. En fait, cet animal avait une condition musculaire insuffisante pour respirer convenablement. 북극 지방에 서식하는 벨루가가 3,000km나 남쪽으로 내려온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귀한 손님을 고향으로 보내려는 노력에도 몸이 너무 쇠약해진 벨루가는 끝내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YTN 유주복입니다. 평균 신장 6cm 이상 큰 전통의 강호 덴마크와 결승에서 맞붙은 18세 이하 대표팀. 팽팽한 경기를 이어가던 우리 선수들은 후반 중반 이후 집중력을 발휘하며 분위기를 단숨에 가져왔습니다. 후반 13분, 2점을 뒤지고 있던 상황에서 김민서와 이혜원의 연속 득점으로 동점을 이뤘고 기세를 몰아 김서진의 골로 역전에 성공합니다. 덴마크를 22점에 꽁꽁 묶어놓고 김민서가 한 골을 더 달아나며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왔고 마침내 김세진이 승부의 쐐기를 박는 석점차 리드를 만들어냅니다. 김가영 골키퍼가 고비마다 슈팅을 막아내며 석점 리드를 지킨 끝에 덴마크를 31대 28로 누르는 대이변을 연출했습니다. 18세 이하 대회 첫 우승이자 비유럽 국가 최초 우승의 신화를 쓴 겁니다. 160cm 최단신 김민서는 득점과 도움 부문에서 모두 2위에 오르며 대회 MVP에 선정됐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서 핸드볼 본고장 유럽팀들을 상대로 8전 전승을 거뒀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패스를 통한 조직력으로 힘과 높이를 압도한 겁니다. 여기에 지치지 않는 체력과 투지까지. 한국 핸드볼에 매료된 유럽 팬들과 다른 나라 선수들이 한국을 응원하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덴마크에 불패한 우생순 언니들의 아쉬움까지 털어내며 황금 세대 탄생을 알렸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국민 정신건강 실태를 살핀 첫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전국 성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두려움 정도는 지난 2020년 3월 분기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우울 그리고 불안과 같은 부정적 지표는 실태조사 시작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같은 점진적인 일상 회복의 결과라고. 우울감 정도가 심한 우울 위험군 역시 16.9%에 그쳐 코로나 발생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살 생각률은 거리두기 해제 이전이나 코로나19 발생 초기보다도 여전히 높았는데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3배에 달했습니다. 우울감이나 자살 생각률이 높은 집단은 모두 30대로 1인 가구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 집중됐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소득 감소나 실직이나 이제 혼자 사셔서 뭐 굉장히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어서 이에 정부는 찾아가는 상담소 등을 통해 국민 심리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지만 정신건강 서비스를 아는 국민이 10명 중 1명에 그치는 현실을 고려해 관련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당국이 적발한 가짜 술 제조 현장입니다. 비싼 양주병에 값싼 술 등 불순물을 담아 라벨을 붙이고 열을 가했더니 감쪽같습니다. 이 같은 가짜 양주를 유통하는 범죄는 매년 나오고 있지만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연세대와 싱가포르 국립대 공동연구진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액체를 흔들 때 생기는 기포에 주목했습니다. 액체에 다른 액체가 조금만 섞여도 액체 고유의 점도, 밀도, 표면 장력이 변해 기포의 특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점도가 높은 꿀은 기포가 느리게 움직이지만 점도가 낮은 술은 기포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양주를 뒤집어 병 내부에 생긴 기포를 촬영하고 프로그램에 넣었더니 진품이라고 뜹니다. 인공지능이 진품 양주 기포의 가로 세로 비율과 지름, 속도를 여러 건 학습해 얼마나 일치하는지 분석한 겁니다. 양주 원액을 덜어내고 물을 섞어 가짜 양주를 만들고 기포를 촬영했더니 위조라고 나타납니다. 물론 10% 정도부터 저희 시스템이 이것을 가품이다라고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30% 정도 섞었을 때부터는 보통 한 90에서 95% 정도의 정확성을 나타냈습니다. 연구팀은 비싼 올리브유에 땅콩 기름이나 옥수수 기름을 섞거나 벌꿀에 저렴한 시럽을 섞은 경우에도 높은 정확도로 위조 여부를 판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이 스마트폰 앱 형태로 개발되면 다양한 위조 액체를 구별할 수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영화 그리스의 여주인공이자 1970, 8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 올리비아 뉴턴 존이 73살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고인의 남편은 올리비아가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집에서 가족들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고 전했습니다. 1948년생으로 영국에서 태어난 올리비아는 6살 때 호주로 이주해 두 나라의 국적을 보유했습니다. 1960년대 데뷔한 그녀는 1978년 존 트라볼타와 함께 찍은 뮤지컬 영화 그리스로 일약 청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1950년대 미국 고등학생의 사랑과 꿈, 열정을 다룬 이 작품은 전 세계에서 큰 흥행을 거뒀습니다. 올리비아의 부고 소식에 그리스에서 함께 열연한 존 트라볼타는 당신 덕에 우리의 삶이 더 좋아졌다면서 그녀가 끼친 영향력은 컸다며 애도했습니다. 이제는 중년이 훌쩍 넘은 올드 팬들은 너무 이른 나이에 그녀를 보낸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A great vocalist, a great actress. We're really going to miss her. And still in this time, it's a great movie. And we already knew she was sick, so that's really sad. 뉴턴 존은 1992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30년간 투병 생활을 해왔으며 2018년에는 자신의 세 번째 암 발병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2008년 어린 시절을 보낸 호주 멜버른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올리비아 뉴턴 존 암센터를 세우고 암 연구와 환자를 지원해왔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